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 성적 지향 삭제에 대한 반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지영준 변호사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의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그 기고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기고문 중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여성단체들에서 말을 하고 저쪽 동성애 LGBT 진영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한정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성단체들까지도 왜 나서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말하기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2조 3호에 대한 제3의 성을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3의 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적 지향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방송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양성구유,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한 몸에 들어와 있어서 미처 분화가 안 되거나 돌연변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신체적인 비정상적인 상태를 일반화시켜서 그것도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별도의 성으로 인터섹스가 하나 존립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에서 수도 없는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마음대로 남자, 여자 또는 남성에서 여성, 여성에서 남성 이런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성단체들에서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미니즘이 1물결, 2물결, 3물결로 넘으면서 극단적인 레디컬 페미니즘도 있지만 또 젠더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젠더가 다 페미니즘과 연결이 돼서 남성에 억압됐거나 불공정했다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 신장, 권익 신장으로 태동했던 페미니즘이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제3의 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를 다 전면에 내세워서 페미니즘 운동이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변질된 시각에서 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만일 그 성적 지향이 있는 그 문구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지금 여러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이번 20대 회기 내에 그것이 투표로까지 갈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에서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 이유를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반대 이유가 뭡니까? 법안인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과 여성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성과 여성으로 축소시켰다.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3의 성이 있다는 걸 자꾸 젠더가 있다는 것을 집어넣기 위한 배경이 있죠. 두 번째로 현존하는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몰상식한 내용이다. 누가 몰상식한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없는데 또 다른 성이 있는 것을 무시하는 차별적으로
몰상식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자기들의 논리에 빠져있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경강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외에는 없는 성을 굳이 만들어서 또 다른 성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있다.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요? 페미니스트들, 여성단체들이 말을 해요. 여성단체들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남녀 불평등 문제를 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왜 젠더란 이야기를 계속 집어넣고 제3의 성을 집어넣으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인권을 퇴보시키고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해요. 인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람다운 권리, 사람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인권을 함부로 침해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수의 국민, 다수의 사람들을 오히려 피해를 주면 자신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법이 존속하는 것이고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인권도 권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저들은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인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다 내고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의 인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마음껏 자신의 행복 추구권인 담배 흡연권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 보건 차원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간접 흡연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본인의 몸에도 흡연으로 인하여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국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워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혐연권, 담배를 거부하는, 싫어하는 혐연권을 우선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범죄자가 마음 놓고 자기 행복 추구권을 추구할 수 없도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흡족히 만족할 수 있는 것, 도박 같은 것도 자기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할 수 있는 거죠. 술 마음 놓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지나치면 그것이 일반 상규를 벗어난 정도로 넘어가면 왜 법에서 제재를 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다수의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48년도에 결의된 세계인권선언을 보더라도 전문과 30조 조문이 있는데 그 3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모든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해치는 쪽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대의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할 수 없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세계인권선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볼 때 여성단체들,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기 어렵고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억제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지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 타고난 신체적인 성별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정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로 변경하기 어려운 우리의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또 말한다고 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개정안에서는 성별 변경을 100% 차단한 것이 아니고 마음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수술요법, 호르몬요법을 통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매우 어렵고 수술에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둘 중에 하나의 성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성을 결정하는 것을 대법원 2004-42라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성을 결정하면서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해도 남자 또는 여자 중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독단적으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식으로 하겠다. 제3의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2조 3호의 성적 지향이라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 행위에 대한 그 조항 중에 하나 성적 지향을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악용되는 빌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성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성은 타고난 신체적인 성인 섹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LGBT 진영들 그리고 젠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젠더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젠더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선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억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6조 1항에도 보면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양성, 남성과 여성을 평등을 기초로 가족생활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한 남녀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 32조와 34조에 보면 여성의 권익 향상 또는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부터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성 권익과 모성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헌법은 성별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전제로 해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단체들에서 사용하는 통계가 잘못된 거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GGI가 있고 GII가 있습니다. GGI는 Gender Gap Index를 해서 성격차 지수인데 이것은 WEF 세계 여성 포럼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WEF에서 주장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GGI 성격차 지수가 세계에서 118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차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후진국이든 지금 선진국이든 뭐 가릴 거 없이 그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그 편차가 0.0 몇 밖에 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상위의 국가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의 가나, 나이지리아 모든 나라, 아시아의 그 많은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성격차 지수가 등급으로 매기면 상위 국가다.
그러면 여성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여성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시기 바랍니다. 저 어려운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서남아시아로 이민을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권익이 118위밖에 안 됩니까? 왜 한 가지 자료만을 사용합니까? 그거와 달리 UNDP, 유엔의 경제 계획의 자료를 보면 UNDP의 자료에서 보면 GII입니다. Gender Inequality Index입니다. 성불평등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녀 불평등한 지수를 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권의 상위의 평등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G20, G20 국가 중에서 경제력도 갖춘 세계 선진국 대열에 있는 G20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여성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WEF 자료만 사용해서 GGI만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저들이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엔의 자료, 세계 자료를 인용하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이러한 남녀 불평등 지수가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GGI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대단히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도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도 강조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여성단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권익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불평등한 부분, 그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신장이 돼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많은 남성들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여성들이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불평등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저도 기꺼이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GGI, 성격차지수, 젠더 격차지수만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어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는 저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맹점이고 편향된 시각을 갖고 일방적으로 여성들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혜를 받는 세력이 돼야 된다고 하는 때를 쓰는 때법을 요구하는 것처럼 저들의 일방적인 독선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저들의 주장을 동의하지도 않고 있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저들이 주장하면 다 맞는 것처럼 언론이 받아 쓰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언론들도 각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향상, 발전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분야에서 많은 분야가 이미 여성의 권익이 신장이 되어 있고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미래 경쟁력인 교육 분야에서만 살펴보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지가 이미 십수년이 되어 있고 또 여성 국회의원들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적 지향이라는 말에 왜 여성 단체들이 끼어들어가서 더 많은 또 다른 제3의 성까지 수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남녀 평등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성단체들이 성적 지향의 문구를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인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어젠다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맹목적인 극단주의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입김이 작용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은 대한민국 여성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젠더에서 수십 가지의 젠더가 있는데 거기 1번에는 트랜스젠더, 2번은 안드로진, 3번은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바이젠더, 젠더리스, 그 외 수도 없는 젠더가 다 들어가서 그러면 성별이 수십 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에 보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 70가지가 넘는, 미국은 50가지가 넘는 젠더의 항목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젠더는 앞으로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젠더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거냐? 저들이 말합니다. 젠더는 한계가 없다. 끊임없이 젠더는 앞으로 생성될 것이고 또 생성될 것이다. 이게 말장난이죠. 있을 수가 없는 정신분열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론이라고,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가져다 와서 많은 국민들에게, 세계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니 오늘날의 세계 인권의 업계가 변질되고 타락됐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제3의 성이 인정을 받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성전환 수술, 특히 이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또 성기 제거 수술까지 가서 완전히 여성이 되는 그런 성전환 수술까지 한 사람을 여성으로 또는 남성으로 성기 접합 수술까지 해서 MTF, TFM, FTM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변화가 되는데, 요즘에는 성기 제거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렇게 하면 남성, 여성으로 인정해 주라는 추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 어떤 남성이 나는 여성이야, 아무리 봐도 나의 젠더는 여성이야, 그래갖고 여성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마음 놓고 자기 볼일을 보면 수많은 다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페미니즘 주장하는 분들, 여성단체 여러분, 오히려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내용들이 스포츠 분야에 나와 있어요. 스포츠 분야에서 트랜스젠더 우먼, 남성이었다가 여성으로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여성으로 바뀐 사람, 그러나 아직은 골격을 남성의 골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목에 들어가서 여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성들이 받아야 될 그 메달을 뺏어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IOC 규정에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의 권익이 향상된 거로 보십니까? 여성의 자리를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하는, 트랜스젠더로서 여성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남성이었던 사람이 자리를 뺏어가면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침해를 되는 것입니까? 여성단체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잘못된, 왜곡된 페미니즘 정책, 젠더 페미니즘 이론에 따라서 맹신하고 있는 거짓된 이론에 빠져서 함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병역 문제에서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이라면 왜 대한민국의 여성들도 군대 가자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제3의 성인 트랜스젠더로 바뀌어버리면, 여성으로 만일 트랜스젠더로 바뀌어버리면, 그리고 그들이 병역 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영전 변호사님이 이렇게 또 쓴 기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고문이 나오고 나서 최근의 일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가 심하게 됐습니다. 2020년 1월 16일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가 거기 센터장이죠. 그런데 소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게이 남성 동성애자인 임태훈 씨가 소장으로 되어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트랜스젠더 부사관이 성전환 수술을 해버렸어요. 군 복무 중에 태국에 가서. 그런데 그거를 갖고 이제는 자기는 군에서 끝까지
여성의 정체성을 갖고 군복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군으로 편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국방부는 이것을 당연히 여군에 편입시켜줘야 된다고 황당한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권센터가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정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는 펼치고 있고, 그것을 모든 언론사가 특종이라도 되는 양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언의 압력을 국방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고 성명서도 곧 발표할 것이고, 국방부 앞에 가서 다음 주 24일 날 전역을 할지 말지를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전역시키라고, 만약 여군이 되고 싶으면 여군으로서 시험을 다시 치고 들어가라고 요구할 것이고, 국방부가 만약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청할 것이고 강력 규탄할 것이고, 대한민국 군대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악한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우리는 행동으로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문제를 눈여겨보시고, 지금 대한민국 군대 내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 성적 지향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드러나 있고, 군인권센터라는 일개 민간단체가 대한민국 군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국민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묵인하고 방관해서는 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영주 변호사님께서는 성적 지향 삭제에 대한 저들의 반론이 있지만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 특별히 양성평등을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적 지향은 삭제돼야 된다. 또한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제3의 성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게 돼버리면 오히려 다양한 성차별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갈등과 혐오,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여성 보호를 위해서라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제3의 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이걸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별은 반드시 남성 또는 여성으로 한정돼야 되고, 신체적인 성인 남자 또는 여자로 정확하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 어떠한 제3의 성도 용인할 수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이 헌법을 파괴하는데 잘못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고 삭제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도 이러한 지영준 변호사님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쳤고 우리나라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한민국 군대만큼이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무조건 외국의 사례를 다 가져와서 문화사대주의에 젖어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상황과 전혀 다른, 또한 대한민국의 군대를 와해시키려는 악한 의도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정상으로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문제에도 눈여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